스웨덴 북부 예블리보리 지역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낮에도 해가 짧게 떠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이곳의 겨울밤은 아름다우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깊은 숲과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들판은 외딴 농가들에게 매서운 겨울과 더불어 또 다른 적, 늑대의 위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요한과 손자 루카스는 이 고요하고 험난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블리보리에서 평생을 보낸 농부였고 루카스는 부모를 잃은 뒤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한 듯 특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근 농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늑대들의 습격이 해마다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먹이를 찾기 위해 숲에서 내려오는 늑대들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양떼를 공격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늑대들이 농장 근처까지 다가와 울타리를 부수고 양 3마리를 데려갔습니다. 요한은 그 흔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젊었다면 이 정도는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늑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농장의 유일한 양치기 개였던 셰퍼드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양떼를 관리하고 늑대를 경계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요한은 점점 지쳐갔고 루카스는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루카스는 울타리 근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늑대들이 다시 오면 어쩌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은 대답 대신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을 더 잃는다면 우리 농장은 오래 버틸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 말아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까. 루카스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카스와 요한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를 보러 잠시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한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루카스가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지. 스톡홀름의 축제는 루카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생소한 경험에 설레며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다양한 음식과 화려한 전통 의상을 구경하며 잠시나마 농장의 걱정을 잊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강아지를 데려가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제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요. 호기심에 이끌린 루카스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조용히 서서 루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사람과 소통하려는 듯한 강렬함이 느껴졌습니다. 루카스는 강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가슴 한편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강아지인가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 유래된 품종으로 충성심이 강하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특히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개로 유명하죠. 루카스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같아요. 요한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농장의 상황이 이미 벅찼고 강아지를 돌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간절한 눈빛과 강아지의 침착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아이를 데려가 보자. 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강아지는 루카스와 요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강아지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태양은 떠오르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농장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루카스의 말에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 녀석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줄지도 모르지. 태양은 농장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따라 조용히 걷거나 양떼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카스는 그런 태양의 행동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다른 개들처럼 뛰어다니지 않을까? 그러나 태양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가축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양은 울타리의 특정 구역에서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그곳을 확인해 보니 울타리 일부가 쳐져 있었고 땅 위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왔었구나. 요한은 태양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정말 특별하군.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특별한 능력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그는 양떼를 몰아붙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능력을 보여줬고
양들은 태양을 신뢰하는 듯 차분히 행동했습니다. 루카스는 태양과 함께 양들을 돌보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밤마다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루카스와 요한에게 다가올 위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늑대들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스웨덴 예블리보리의 겨울은 깊고도 길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자주 몰아쳤고 차가운 공기가 사람들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숲속에서 들려올 때마다 루카스와 요한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이면 태양은 어김없이 울타리 근처를 순찰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태양이 농장에 온 지 한 달쯤 지나면서 요한은 이 강아지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다른 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양들을 몰아붙이는 대신 마치 양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이며 그들의 경로를 조율했습니다. 양들이 흩어질 조짐이 보이면 태양은 미리 그들의 이동 경로를 막았고 양들은 태양의 존재를 신뢰하는 듯 조용히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한 번은 목초지에서 양 몇 마리가 울타리 근처로 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당황하며 양들을 쫓아갔지만 태양은 조용히 울타리 쪽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는 양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은 채 한 마리씩 부드럽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루카스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태양, 너는 정말 대단해. 양들이 너를 믿는 것 같아. 요한도 그런 태양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양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단순히 훈련된 게 아니야. 마치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군. 태양은 울타리와 농장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태양이 울타리 한쪽에서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놀라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울타리가 약간 처져 있었고 그 근처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늑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요한은 긴장된 얼굴로 그 흔적을 살피며 말했다. 늑대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태양이 아니었으면 몰랐을지도 몰라. 그날 밤 요한은 울타리를 보강했고 루카스는 태양과 함께 밤새도록 주변을 지켰습니다. 태양은 밤새 한 번도 울타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눈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루카스는 그런 태양의 모습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태양, 내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능력은 농장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농장주 에밀은 태양의 활약을 듣고 요한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 강아지인가요? 정말로 늑대의 흔적을 찾아내고 양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다룬다고요? 요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양치기 개가 아니야. 그는 이 농장의 수호자야. 에밀은 한참 동안 태양이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양떼를 관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개를 어디서 데려온 겁니까? 우리 농장에도 이런 파트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늑대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늑대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가까이까지 내려왔고 일부 농가에서는 양떼를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한과 루카스는 밤마다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 역시 늑대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양은 축사 근처에서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루카스를 불렀습니다. 루카스와 요한은 손전등과 라이플을 들고 태양을 따라갔습니다. 태양이 멈춘 곳은 울타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늑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흔적을 보며 말했다. 이 녀석들은 이미 이곳을 노리고 있어. 우리가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해. 루카스는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양,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며칠 후 태양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울타리 근처를 순찰하며 경계했고 밤이면 축사 앞에서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가올 위협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도 이를 느끼며 말했다. 태양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큰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날 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목장 가까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울타리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마치 싸울 준비를 마친 듯 단단한 자세로 늑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카스와 요한은 밤새도록 태양과 함께 울타리를 지키며 긴장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늑대들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고 목장을 향한 위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블리보리의 겨울밤은 깊고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축사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과 루카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축사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이미 라이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카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늑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태양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낮고 길게 이어지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즉시 축사를 떠나 울타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위를 맴돌며 늑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했습니다. 루카스와 요한은 손전등과 라이플을 들고 태양을 따라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울타리를 비추자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몇 쌍의 눈이 보였습니다. 늑대들이다. 루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치밀했고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로 보이는 커다란 늑대가 먼저 울타리 근처를 살폈고 나머지 늑대들은 점차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눈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고 주변은 한층 더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요한은 라이플을 들어 늑대들에게 조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멈췄습니다. 태양이 늑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태양을 맞출 수도 있어 요한은 손을 떨며 라이플을 내리고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쐈습니다. 총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몇몇 늑대들은 움츠러들었지만 우두머리 늑대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태양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양은 낮게 몸을 낮추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두 마리의 동물은 마치 서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는 듯 긴장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울타리를 넘어 목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양은 번개처럼 빠르게 그 늑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늑대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지만 태양은 민첩하게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늑대의 옆구리를 노려 반격했습니다. 늑대와 태양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늑대는 크기와 힘에서 우세했지만 태양은 지형을 활용하며 늑대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울타리 근처의 눈더미를 이용해 늑대의 발을 묶었고 늑대가 균형을 잃자 빠르게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루카스는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양, 내가 할 수 있어. 넌 우리를 지킬 수 있어. 그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두머리 늑대가 울타리를 넘어 목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멈추더니 으르렁거리며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요한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양, 조심해야 해. 저 녀석은 보통 늑대가 아니야. 우두머리 늑대와 태양의 대치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강력하게 태양을 향해 돌진했지만 태양은 방향을 바꾸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양은 늑대의 뒤를 빠르게 돌아 약한 부위를 물었습니다. 늑대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태양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늑대가 자세를 잡기 전에 또다시 움직이며 새로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마치 상대의 다음 행동을 읽어내듯 움직이며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우두머리 늑대는 패배를 인정한 듯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으로 사라졌고 나머지 늑대들도 그를 따라 빠르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태양은 싸움이 끝난 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늑대들이 완전히 물러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몇 군데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한 눈빛으로 농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태양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태양,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그는 태양의 상처를 살피며 다짐하듯 말했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루카스는 태양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태양,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를 구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늑대들과의 싸움이 끝난 아침, 예블리보리의 농장은 깊은 고요 속에서 새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은 이제 태양의 헌신과 용기 덕분에 안전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양은 축사 앞에서 밤새 다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늑대와 싸우며 생긴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으로 농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태양의 상처를 보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과 약품을 챙겨와 태양의 곁에 앉았습니다. 태양,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늑대들에게 모든 걸 잃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아야 해. 요한은 조심스럽게 태양의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다. 그의 손길에는 미안함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카스도 태양의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양, 내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양은 그런 루카스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여 그의 손을 살짝 핫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태양의 이야기는 예블리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요한의 농장을 방문하며 태양의 용기를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이웃 농장주 에밀은 태양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 태양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늑대들과 싸워서 농장을 지켰다니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요한은 태양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태양은 단순한 양치기 개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농장의 수호자이자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준 특별한 존재죠. 마을 주민들은 태양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의 용기를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늑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 그는 가족과 목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단다. 그런 용기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가치야.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이야기는 예블리보리를 넘어 스웨덴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태양의 사진과 함께 그의 용감한 행동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늑대들과 싸운 농장의 영웅, 진돗개 태양. 기자들이 요한을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특별한 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훈련된 양치기 개가 아닙니다. 태양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고 그의 충성과 사랑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진실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루카스는 기자에게 말했다. 태양은 제 친구예요. 그는 단순히 우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는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태양이 옆에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태양의 이름을 따 농장 옆에 산길을 태양의 길로 명명했습니다. 그 길에는 태양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겨울이 끝나는 날, 태양의 날을 기념하며 그의 용기를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은 기념비 앞에서 태양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태양은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는 예블리보리의 영웅이야.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예블리보리의 수호자, 태양이 있다. 그의 용기와 충성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을 남겼다. 몇 년이 흘러 태양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씩 느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목장을 지켰습니다. 루카스는 그런 태양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태양, 넌 나이가 들어도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넌 이 목장의 심장이야. 태양은 점점 더 느려진 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사 앞에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가족과 목장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양은 결국 자신의 생을 마쳤지만 그의 이야기는 예블리보리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양을 가리켜 예블리보리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루카스와 요한은 태양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태양,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로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넌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희망이었어. 태양의 이름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 가족과 마을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진돗개 태양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활약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과 마을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태양처럼 묵묵히 빛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